자, 계속 볼게요. 계속 본다니까. 자, 보세요. 자, 용익적 권리의 제한입니다. 용익권의 제한. 자, 갑의 소유 땅을 을이 샀어요. 사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는가? 그 땅에 지상권이 있는 것을 말입니다. 지상권이 있는 걸 몰랐어요. 자기는 이 땅 사가지고 건물 지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상권이 있어요. 이러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런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어요. 땅이 이 지상권이 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된 거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만 가지고도 건물 짓는 게 가능하다면, 즉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다만 이자가 지상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땅을 샀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르고 샀을 때입니다. 그죠? 모르고 샀을 때. 자, 그랬더니 보통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땅을 사는 사람이 그 땅에 지상권 있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등기부에 다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저 완전히 틀린 말 아니죠. 저 땅 사는 사람은 당연히 등기부를 떼보겠죠? 떼보면 이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거 몰랐다 이런 말 하기가 소송에서는 진짜 힘든 겁니다. 원래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거래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겠죠, 그죠? 나는 몰랐습니다. 그럼 판사가 등기부 다 있는 걸 왜 몰랐냐고 막 다그치겠죠? 그죠? 그죠? 그럼 막 벌벌 떨겠죠, 그죠? 그래도 나는 몰랐는데 이러면서 아무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죠? 다만 우리가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보세요. 공부 좀 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소유 땅입니다. A 소유 건물이 있고, 만약에 땅만 B가 샀습니다. 땅만 B가 사면은 이 건물에 관습법상을 지상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이거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자가 이 건물에 낡아서 새로 지으려고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면 이거에 소멸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상물을 철거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B가 그 틈을 이용해서 이걸 C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C는 지상권이 있는 걸 모르고 살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 지상권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해지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선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선의자라면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수 목적은 달성 가능하다면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전세권에 있는 것을 이자가 몰랐다. 이것도 같은 문제 맞죠? 그죠? 또는 유치권에 있는 것을 몰랐다. 또는 지역권에 있는 것을 몰랐다.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있는 것을 몰랐다. 그런 경우도 다 같은 문제 맞죠? 맞지, 그죠? 주임법에도 이런 얘기 나와요. 주임법에도 주택을 샀습니다. 사는데 그게 이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걸 매수인이 만약에 모르고 샀다면 임대차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담보 책임 얘기가 나와요. 자, 이때 이 매수인은 선의자라야 가능하다는 거, 선의자라, 이거 알고 샀으면은 이렇게 못해요, 그죠? 선의자라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4번에 이것도 조문은 뭐 볼 것도 없고, 밑에 관로 1번에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했는데 그 토지에 병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그 지상권 때문에 그 땅을 매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 어때요? 자, 이런 것도 같은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갑소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큰 길하고 좀 떨어져 있고 여기에 A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을이 사요. 을이 사면서
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근데 이 땅은 말이죠, 큰 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맹지. 그래서 지역권이 필요한 땅입니다. 자기는, 이 사람은 지역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역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뭐 길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지나다닌 뭐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있는 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역권이 없습니다. 법적인 지역권 없습니다. A가 언제든지 여기다가 이게 뭡니까, 문을 설치할 수 있는, 이게 닫을 수 있는 그런 길일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역권이 없어서 이 땅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것처럼 해제하겠다 이런 말이 생겨날 수 있겠죠? 다만 통행은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매수인이 몰랐던 지당권이 있더라, 이런 문제는 지역권에 있는 걸 모르고 샀다, 이거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관로 2번에 매매 목적물에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그리고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매수한 그 토지를 위해서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해제권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저당권, 전세권, 말하자면 담보권입니다. 자, 담보권이 일단은 자체가 아니고 실행되었을 때입니다.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예요. 자, 갑소유 땅의 병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걸 을이 샀어요. 사는데, 자, 1억에 사요. 근데 저당 채권은 3천입니다. 우리 흔히 보면은 이런 경우에 1억에 사되 저당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매 대금은 7천만 주는 걸로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이자가 만약에 저당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수했다면 이것 때문에 문제 발생하더라도 이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죠. 이자가 땅을 샀으니까. 이런 경우는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담보책임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서 담보책임은 이자가 이걸 해결하기로 하고 팔았을 때입니다. 이해돼요? 이자가 이걸 해결하기로 하고 팔았어요. 그렇게 믿고 샀는데 이자가 해결 못했습니다. 이 돈 못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이 실행되었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저 목적물이 경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되었다. 또는 취득했던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러면 이 계약 해제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해제할 수 있겠죠? 또는 자, 경매 돌아버리니까 이 사람 채무지만 요걸 이자가 대신 갚아버리고 경매를 중단시킬 수도 있겠죠? 자기 소유권 지키려고 말입니다. 그 들어간 돈은 이자에게 다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소유권 지키려고 출자한 게 있다면 이거는 전부 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전세권이 있는 땅을 샀다가 그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이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애도 같은 문제 맞죠? 전세권은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담보물권으로 나온 거예요. 요거는 용익물권으로 나온 겁니다. 요거는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될 때입니다. 요거는 있다는 자체가 아니고 전세권 실행 경매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그런 경우의 문제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자, 물론 이 경우는 이 을의 선의 이야기는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이자가 이거 해결 못하면 담보책임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것도 조문 밑에 관로 1번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했는데 그 토지에 병의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병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잃었다면 이 매수인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동그라미 2번 을이 매도인 갑을 대신해서 저당권자 병에게 변잠으로써 그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그 소유된 비용을 다 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이 매수인 을이 만약에 손해 입었다면 그것을 갑에게 배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매수인 을의 선악은 안 따져요. 맞죠? 그리고 밑에 괄호 4번에 만약에 매수인이 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매수했다면 바로 밑에 줄 끝에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칠판에 좀 부족하네. 여기다가 작게 써야 되겠다. 조그만하게. 자, 여기 보세요. 갑 소유 땅입니다. 여기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주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입니다. 등기부상에. 이 땅이 경매 나왔습니다. 경매. 자, 갑의 다른 어떤 채권자가 경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이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을 때에는 이 주당권은 소멸한다 라고 당연히 믿고 낙찰 받는 거 맞죠? 이거 소멸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자, 주당권보다 뒷순위 용익물건은 경매로 소멸해요. 자, 용익물건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려면 그 주당권이 그 부동산에서 최선순위여야 합니다. 최선순위. 맞습니까? 최선순위 용익물건만 경매로 소멸 안 해요. 이 용익물건보다 그 앞에 다른 무슨 권리가 있으면 이거는 경매로 소멸해버립니다. 당연히 경락받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경락받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주당권 소멸하는 줄로 믿고 이 사람은 경락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 주당권이 말이죠, 우리 이미 갑에게서 돈 다 받았습니다. 등기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맞습니까? 이자가 이미 돈 다 받았다, 채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저당권 등기만 남아있었다면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가 사실 없는 거니까 이 저당권이 존속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없는 걸로 믿고 소멸하는 줄로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졸지에 저당권의 부담을 이자가 떠안아버립니다. 그죠?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상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땅을 경락받은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된다면 이걸 매매로 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한다는 것은 경락대금을 다 돌려달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자, 만약에 이 지상권이 또 토지 일부 국한된 것이라면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겠죠. 자, 또 이런 문제도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경매에서 이런 문제도 생겨날 수 있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자, 낙찰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은 제3자 병의 소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소유 아닌 남의 자산을 경매한 겁니다. 그럼 그 부분 그거는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맞죠, 그죠? 등기부상에는 이게 다 갑 소유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사람 소유였다면은 그러면 그 부분은 경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됩니다. 그건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경매에서도 앞에서 봤던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그죠? 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경매에서는 우리 꼭 기억하실 거. 자, 이거 보세요. 자, 갑이 말이죠. 이 땅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에게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등기 명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쪽에 등기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원칙은. 맞죠?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 병이 나타났어요. 을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서 판결 받은 게 있어요. 판결 받은 게 있으면 이 사람의 재산을 경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가 이 사람의 재산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 명의로 등기된 땅이 나와요. 그러면 잘 됐구나 싶어서 경매해버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대금 다 완납했어요. 법원에다가 낙찰 대금 다 완납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정이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까 못할까? 해요 못해요? 자, 한 번 더. 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해야 되지, 채무자 소유 아닌 남의 땅을 경매해서는 돼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도 몰랐지만 이 사람 땅을 경매해버렸잖아요. 맞지, 그죠? 이거는 이 사람 땅 아니에요. 이 사람 땅입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 자기 채무자 소유 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소유 땅이에요. 따라서 이 경매 절차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된다. 못하게 되면은, 자, 얼핏 말입니다.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예? 이 문제처럼 보이죠, 그죠? 남의 땅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이거 해제하고 뭐 대금 반환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겠는가? 판례가 안 된대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원래 담보책임은 말이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가 남의 땅이고, 뭐 어떤 것은 수량이 부족하고, 어떤 것은 몰랐던 지상권이 있고, 예? 또 어떤 것은 또 저당권 실행돼 버리고 문제거리가 있지만, 계약 자체는 말입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만약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그러면 담보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 자체는 유효라야 그래야 담보책임이 생겨나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무효니까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래요. 아니고 무효의 일반적인 법률효과는 서로가 받은 것을 다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 여러 해결하래요. 말하자좀 길었나? 다시 한 번 더. 담보책임은 계약이 유효일 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것은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고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 즉 부당이득 반환 문제 이거래요. 그래서 이자가 경락대금 완납한 거 돌려달라 라고 뭐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묻겠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물론 경락대금이 아직 법원에 남아있다면 법원에다가 돌려달라 청구하고,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이자가 배당받았다면 배당받은 채권자 이자에게 돌려달라 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문제지 담보책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것만 확인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괄호 4번 보세요. 괄호 4번.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은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만 네 번째 줄 끝에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자,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는 없다 라고 합니다. 자, 어느 거요? 이거요? 명의신탁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왜 이게 명의신탁과 같이 결부시켰을까? 아, 그렇게 제가 강의한 적 있죠. 근데 명의신탁은 두 사람 사이에 약정이 있었지, 그죠? 내가 명의신탁 한다, 당신 앞으로 등기해 놓되, 그러나 그건 내 땅이 돼 라고 얘기했고 이쪽에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저씨 땅 맞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든지 그거 끝내버리고 찾아간다, 알겠습니다, 제가 돌려드립니다 라고 합의하에 하는 거, 이게 명의신탁이죠? 근데 이 사람 땅을 이자가 일방적으로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해 놓았다면 명의신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다 명의신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야 돼요. 예? 이해됩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공부라는 게 참 거시기해요. 자, 자,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참 칠판에 부족해서, 자, 기왕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확인할게요. 확인. 이 경우하고 말이죠.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요 경우하고,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그 제척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로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 그 다음에 요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따로 제척기간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년의 제척기간, 그 다음에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말입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다 1년입니다. 담보책에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 얼마다? 1년밖에 안 줘요. 이렇게 단기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른 것들은 다 1년인데 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왜 단기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경우에 단기 제척기간 1년 두면 말입니다. 이 매수인에게 너무 큰 손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자, 이 경우는 지금 저당권 실행 경매되는 바람에 아예 소유권을 잃었잖아요. 또는 취득 못했잖아요. 제일 앞에 것도 어때요? 제일 앞에 것도 저것도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케이스 맞죠? 저기다가 1년 행사기간을 줘버리면 자칫하면 대금은 다 주는데 소유권을 빼앗겨버리는 또는 취득 못하는 그런 큰 손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손실이 그만큼 크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손실 크게 생겨나도 요만큼만 손실이 생겨나요. 이것도 손실이 아무리 크게 생겨나도 200평만큼은 손실이 생겨나요. 그래 안 그래요? 저거는 아예 소유권을 취득 못하잖아요. 돈은 다 들어갔는데 소유권을 아예 취득 못하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년 단기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한 번 더. 자, 이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아예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1년만 행사기간을 줘버리면 매수인에게 너무 큰 손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년? 1년입니다. 1년이고 만약에 선의자가 담보책임 묻는 경우라면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안날부터. 그 다음에 악의자가 담보책임 묻는 경우라면 언제부터겠습니까? 계약 한 날로부터입니다. 자, 계약 한 날로부터 그 날부터 1년이에요. 자, 악의자가 담보책임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있죠. 예? 이런 경우 언제부터 1년?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선의자가 담보책임 묻는다면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적어도 종종 시험에 나와요. 한 번만 쭉 하고 찍을게요. 자, 요 매매 계약은 매도인 갑의 소유 아닌 물건을 가지고 계약했던 거예요. 타이물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도 이 매도인은 분명히 이 계약을 했으니까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 목적물인 저 땅의 소유권을 이자가 취득하게 갑은 해주는 게 의무입니다. 그걸 못하면은 이쪽에서는 알았다 하더라도 해지하고 매매 대금 다 돌려받아요. 그 다음에 소매 청구하려면 선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 이자가 남의 땅인 줄 몰랐던 자라면 이자도 이걸 해지할 수가 있대요. 다만 이자가 선의자라면 손해배상은 해주래요. 이자가 악의자라면 소유권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고 통지만 해주면 된대요.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그 사실을 이자가 알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감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수량 부족은 면적 부족은 매수인이 알았었다면 감액 청구 못해요. 다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주당권 있는 걸 이자가 몰랐을 때입니다. 모르고 계약했을 때 이 주당권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된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해요. 이런 문제는 매수한 그 땅에 꼭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을 때 그걸 이자가 모르고 샀을 때에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저당권은 일단은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자가 이걸 해결 못해서 이게 실행 정리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 해지한다거나 또는 자기 소유권 지키려고 지출한 돈에 대해서 상환 청구한다거나 또는 손해 생기면 배상 청구한다거나 전세권이 있어도 전세권 이것도 일단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행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손실이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담보책에 묻고 들어가요. 이거는 저당 채무로 이자가 딴 거 샀다면
담보책임 못 물어요. 맞죠? 그죠? 저당 채무를 땅고 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았다 몰랐다는 관계없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해합니까? 자, 이제 지우고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이제 물건 자체 문제입니다. 물건 자체. 자, 갑 소유 건물 이걸 을이 샀습니다. 사는데 건물 자체에 문제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뭐 벽체가 아주 심한 균열이 있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또 지하실에 물이 막 찹니다. 비가 약간만 와도 지하실에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한 다음에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하죠. 그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라면 그냥 손해배상만 받아요. 근데 이 건물에 그런 식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이자가 알았었다면 담보책임 못 물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몰랐어야 됩니다. 또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라야 됩니다. 자기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몰랐었다면 담보책임 못 물어요. 자기가 잘 살펴봤어야 됩니다. 무과실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슈퍼라든가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근데 마트에서 산 물건 가져와서 보니까 그 물건에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뭐 냉장고를 사봤는데 엔진 이게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가동되다가 막 중단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산 그 매수한 목적을 달성 못할 정도라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냉장고 같은 것은 그 마트 가면은 똑같은 냉장고 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자, 이 고물딱지 냉장고 가져가고 새 냉장고 달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바로 완전물권 부천고 그죠? 완전물권 부천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 사람은 그 흠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것은 특정물이라고 말합니다. 특정물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물건으로 못 바꾸는 거. 그게 특정물이에요. 자,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 건물 말고 똑같은 물건도 있으니까 이 건물로 줄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요? 특정물. 그 다음에 요거는 불특정물. 불특정물은 또 다른 말로 종류물이라 그래요. 시중에 똑같은 물건 있는 거죠? 이런 걸 종류물. 자, 종류물이면 요런 거 말고 뭐도 가능하다? 완전물, 거부청구 가능하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580조입니다. 이 580조. 이 580조는 경매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합니다. 경매는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낙찰받은 건물이 저 모양이다 라고 했을 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대요. 자, 경매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제대로 잘 봐야 돼요. 자, 경매에서는 물건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은 담보책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이런 경우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6개월밖에 시간 안 줍니다. 6개월밖에. 자, 아까 보통 다른 것들은 다 몇 년 줬습니까? 1년 줬죠? 1년 주는데 이거는 6개월밖에 안 줘요. 뭐 물건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은 눈에 잘 띄니까 빨리빨리 끝내라 이 말입니다. 빨리빨리 끝내라. 자, 6개월밖에 안 준다. 다만 선의자니까 이거는 선의자니까 언제부터 6개월이겠습니까? 역시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그 얘기가 뒷페이지로 가보시면 아니 519페이지 그 7번에 동그라미 1번 특정물 매매입니다. 특정물 매매에서 조문 읽지 마시고 그 밑에 조문 밑에 예컨대 가옥을 매수했는데 가옥 벽체에 심한 균열이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그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때 매수인은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이라야 돼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불특정물입니다. 불특정물. 조문 밑에 기여가 예컨대 백화점에서 에어컨 매수했습니다. 자, 이거 종류물 맞죠? 이런 경우 그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두 번째 줄 해제권 또는 선배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나아가 세 번째 줄 해제권, 선배청구권 이게 행사 안 하고 하자 없는 새로운 에어컨으로 바꿔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질문해 볼까?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다 없다를 안 따지는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이나 그 요건 같은 것은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에? 그래서 만약에 법에 없는 내용의 책임을 진다면 그건 당사자 약정에 따른 책임이지 적어도 담보 책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여쭤볼게요. 자, 백화점에서 어떤 전자가게에서 냉장고를 샀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엔진 결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으로서 그 수선 청구를 할 수 있다. OX. 담보 책임으로서 그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OX. 자, 우리 지금 담보 책임, 매도인이 어떤 담보 책임을 지는지 그 내용을 공부 다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 자, 제가 강의 드린 내용 중에 수선 청구권 이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냉장고 샀을 때 문제 있으면 수선을 청구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담보 책임 아니에요. 약정에 따른 책임이지. 이해됩니까? 그죠? 자, 적어도 담보 책임으로서는 수수 청구권 같은 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법정 책임입니다. 법정 책임이에요. 그 책임지는 내용이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만약에 묻는다면 그런 당사자 약정에 따른 그런 책임을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4번의 저적기간에서 조문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저적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은 아닙니다. 자, 혹시 출소기간 이 말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그 출소기간 이 단어가 나왔습니까? 그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이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거는 1년 내에 소를 제기하라 그랬죠? 그것만 출소기간이에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담보책에 묻겠다라고 6개월 내에 통지만 했으면 말입니다. 관련 소송은 그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기해도 괜찮아요. 맞죠? 요거는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자,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오는 얘기여서 갑의 소유 땅을 을이 사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 목적으로 땅을 사요. 건물 짓겠다고 땅을 사요. 근데 이 땅은 각종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땅입니다. 요컨대 바로 이 땅은 법률적인 장애가 있는 땅이에요. 적어도 건축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건축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법률적인 장애가 있는 거, 이게 권리의 하자인가 아니면 물건 자체의 하자인가에 관해서 어느 쪽으로 보이십니까? 권리의 하자인가 아니면 물건 자체의 문제인가? 물건 하자인가? 만약에 권리 하자라면 576조 해당 사항입니다. 아까 자, 땅을 사는데 매수인이 몰랐던 지상권이 있더라. 이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거래요. 예? 자, 다시 건축 목적으로 땅을 사는데 이게 관계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건축이 안 돼요. 그거는
치도 않고 있는 걸 모르고 샀다.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 맞죠? 그죠? 이거 만약에 법률적인 장애라면, 권리하자라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건의 하자로 본다면, 그러면 580조당 상입니다. 580조가 물건 하자죠. 그죠? 그런데 판례는 말이죠. 이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보지 않고 물건 자체의 문제로 봐요. 물건 자체의 문제. 물건 자체의 문제로 본다면, 그러면 이 580조가 경매에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축 목적으로 땅을 법원에서 경락받았을 때에는 받고 나서 보니까 건조가 안 나온다고 해서 담보직에 묻겠다. 이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거, 이런 것은 물건 자체 하자로 봅니다. 물건 자체 문제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580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락받은 땅이 저런 모양새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이게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한 번 더, 자, 건축 목적으로 땅을 사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 건축허가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때 매수인이 매도인 보고 책임지라. 원칙적으로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건축 가능한지는 매수인이 자기가 알아보고 사야지.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 준다니까 판금뿐이지. 매수인이 무슨 목적으로 땅을 샀는가, 그걸 매도인이 알아야 됩니까? 말이 제가 너무 많죠, 인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자, 매수인이 그 땅을 사서 뭐 하겠다고 그 땅을 사는지 매도하는 사람이 다 알아봐야 됩니까? 그건 못 알아요. 돈만 맞으면 파는 거지 그냥. 그래서 매수인이 자기가 원래 매수한 목적대로 땅을 쓸 수 없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장애 때문에 그래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못 묻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매도인이 말입니다. 매수인 보고 이거는 건축허가 나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라고 만약에 말하고 팔았다면, 또 그걸 당연한 전제로 해서 계약했다면, 그러면 담보책임 져야 되겠지, 그죠? 그죠? 자, 원칙은 법률적인 장애가 담보책임 문제가 안 돼요. 매도인이 보장하고 팔았을 때, 또는 그걸 당연한 전제로 계약했을 때, 그때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할게요. 520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 520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 매매 목적 토지상에 공동주택,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라고 보증했다거나 또 장애가 없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계약했다라고 볼 경우라면 담보책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담보책임 문제가 될 때 말입니다. 될 때 판례는 이것을 권리하자로 보지 않고 물건 하자로 봅니다. 물건 자체의 문제였는 걸로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524페이지 환매입니다. 환매. 환매는 자, 환매도 이제 종종은 나오죠.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종종은 나오는데, 현재 내용 나오는 것은 뻔합니다. 자, 요거 말하면 돼요. 갑이 을에게 시가 1억짜리 땅인데 그 7천에 팔아요. 아주 싸게 팔죠? 싸게 판 이유는 자기가 되사올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자, 환매 특약하에 팔았다. 이 말은 나중에 되사올 수 있다는 약정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죠? 되사올 수 있다는 약정을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싸게 판 겁니다. 일단 돈이 급해서 팔아요. 근데 그래서 싸게 팝니다. 돈이 급하니까. 다만 너무 싸게 팔면 갑은 또 억울하니까 되사올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때 을 입장에서도 만약에 갑이 어떤 사정으로 환매권을 행사 못한다면 을은 상당히 큰 돈 벌 수 있겠죠. 그죠? 그래, 이해가 맞으면 계약되겠죠. 근데 이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할 때 그때 동시에 같이 하래요. 동시에 같이 해야 그래야 민법에 환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환매 특약 이름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했다면은 그거는 적어도 민법에 환매 규정은 적용 안 돼요. 자, 민법에 환매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갑이 받은 매매대금 그게 다시 마련되면은 을에게 환매대금을 돌려주고 말입니다. 환매대금을 돌려주면서 이 부동산을 다시 되사올 수 있겠죠, 그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환매권 행사할 때는 이 사람은 환매대금을 줘야 돼요.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받은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물론 등기까지도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일정 기간 이 부동산을 사용했죠.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다는 것은 과실을 취득한 겁니다. 맞습니까? 과실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 이 사람에게서 매매대금 받아서 일정 기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문제가 있겠죠, 그죠? 이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민법이 좀 간편하게 서로 상기한 걸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서로 충고하지 않는 걸로 그냥 간편하게 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자와 과실은 서로 상기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기간. 환매권 행사 기간. 부동산이면 5년, 동산이면 3년 내에서 정합니다. 만약에 안 정했다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을 한번 정하면 다시 연장을 못합니다. 한번 정하면 다시 연장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요 환매 특약을 말이죠. 요거 등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할 수 있는데 매매 등기할 때 같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요건데 요 이전 등기 바로 밑에 부기 등기로 해요. 근데 동시에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 환매 특약 등기 해놓았다면 을이 이걸 제3자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이 제3자에게도 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죠? 환매 특약 등기 해 놓았으면 이 자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524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590조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그다음에 동시입니다.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매 특약했다 이 말입니다. 자,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했다면 매도인이 받은 그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자, 매수인, 자, 이 사람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전 등기할 때 최소한 취득세, 등록세 비용 들어가죠, 그죠? 자, 그것도 매도인이 다 돌려줘야 돼요. 다시 자,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요거 합쳐서 바로 환매 대금입니다. 환매 대금을 반환하면서 목적물을 되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매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다른 약정 없다면 서로 상기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만약에 그 이상으로 자, 그 초과해서 약정했다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그냥 단축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2항 환매 기간은 한 번 정하면 이걸 다시 연장 못한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조문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 이게 환매 특약 등기죠. 환매 특약 등기 했다면 제3자에게도 환매권 행사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세요. 잠깐만 쉬시고요.